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20여 가지 심리적 트릭.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삶이 얼마나 편할까 궁금해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직관을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통찰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상대의 바디랭귀지를 읽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는 얼굴 표정, 몸짓, 다른 신체 움직임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55% 이상의 정보를 얻습니다. 밝은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항상 대화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거예요. 1번. 눈 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감고 있다면 외부 세계로부터 숨으려고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무서워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정신적으로 벗어나고 싶어 할 거예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이 사라지니까요. 2번. 입 가리기. 이건 어린 시절에서 유래합니다. 엄마한테 왜 꽃병이 깨졌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입을 막았던 거 기억나세요? 이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있어요. 손가락 몇 개, 손바닥, 심지어 주먹을 입 가까이에 두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참도록 도와줍니다. 때때로 이 제스처는 가짜 기침으로 위장되기도 해요. 3번. 안경 깨물기. 만약 누군가가 안경다리를 씹는다면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면서 격려해보세요. 분명히 무언가에 대해 잠재의식적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 젖을 먹을 때처럼 안전하다고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필, 펜, 담배를 입에 물거나 껌을 씹는 것도 같은 표시일 수 있습니다. 4번. 턱 고이기. 일반적으로 이 제스처는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예요. 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 것은 마치 이게 나야, 실컷 봐도 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선보이는 것과 같아요. 남성 여러분, 그 순간을 포착하고 적절한 시기에 여성을 칭찬하고 싶다면 이 제스처를 기억하세요. 5번. 턱 문지르기. 이것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아래, 위, 옆 또는 다른 곳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깊은 생각에 잠겨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하거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세요. 6번. 팔짱 끼기. 가장 흔한 제스처 중 하나인데 놀랄 일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자세에서 정말 편안함을 느끼는데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격리시키기 때문이에요. 종종 무언가에 짜증이 날 때 이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팔짱을 낀 것은 오늘 그 사람이 기분이 별로라는 분명한 신호예요. 만약 가슴에 X표를 만들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려고 한다면 포기하는 게 좋아요. 7번. 자세 바로잡기. 여자가 남자가 자기를 알아주길 원할 때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노력해요. 가슴을 강조하기 위해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를 꼬는 경우도 있어요. 손을 모으고 늘어뜨리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주의와 큰 관심의 표시입니다. 8번. 앞으로 숙이기.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알아가고 싶을 때 보통 몸을 앞으로 기울여요. 이 자세에서 다리는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몸은 직관적으로 앞으로 움직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움직임을 잘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잠재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파티에 가거든 뒤로 물러서서 사람들을 관찰해보세요. 9번. 몸 뒤로 젖히기. 이제 반대되는 상황을 살펴보죠. 만약 누군가가 의자 깊숙이 앉아있다면 대화의 실증이 났고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식당에 가거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둘러보세요. 10번. 발 뒤꿈치에서 발끝까지 흔들기. 맞아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만약 발을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발가락을 위아래로 까딱거린다면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만약 행복해 보이고 웃고 있다면 확실한 추측이죠. 11번. 손 비비기. 손은 머리의 생각을 전달한다고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때 손을 비벼요. 다음에 라스베가스에 갈 때 한번 해보세요. 12번. 글러브 악수. 누군가와 악수를 할 때 만약 상대방이 다른 손으로 여러분의 손목을 감싼다면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악수 스타일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악수가 종종 개인 공간 침해로 인식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서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속지 마세요. 13번.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는 악수 대 천장을 향하는 악수.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과 힘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상사의 지배력을 존중한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잘 보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상대를 부추겨주세요. 동시에 누군가의 손을 밑에서 잡는 것은 여러분이 도울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14번. 악수하면서 손 감싸기. 만약 상대가 여러분의 손을 양손 사이에 끼우고 한 손을 여러분의 손등에 얹는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공감한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악수하는 순간에 이렇게 할 때만요. 이미 악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손을 위로 올린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여기서 누가 책임자인지 알리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15번. 악수하면서 스킨십하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손으로 상대를 만집니다. 팔뚝, 팔꿈치 또는 등을 만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개인 공간의 침범은 상대가 다른 사람의 충분한 관심이나 의사소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몸통에 가까운 부분을 만질수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악수 스타일은 어떤가요? 우리가 방금 언급한 것들 중 하나라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만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동의하도록 만드는 방법, 가위바위보 챔피언이 되는 방법, 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화면 상단에 있는 비디오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16번. 넥타이 고치기. 이 제스처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남자가 매력적인 여자 근처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 제스처는 또한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아마 거짓말을 했거나 지금 있는 곳에서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17번. 상상의 보풀 떼기. 이것은 회피의 제스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반대 의견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해요. 즉,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고 숨겨진 방식으로 보여주죠. 18번. 책상 위에 발 올리기. 이 제스처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나쁜 매너, 무례함, 누가 우월한지 보여주려는 노력, 심지어 건강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아무리 이 자세가 편하더라도 집 밖에서 이렇게 앉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19번. 의자에 말처럼 올라타기. 의자는 말이 아니고 의자 등이 방패처럼 생겼지만 다른 용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이렇게 앉는 것을 싫어하는데 직관적으로 공격성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 자세는 지배적인 성격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만약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면 상대가 의자 말을 탈 때 계속 서 있으세요. 20번. 신발로 장난치기. 다리를 꼬는 것은 여성들이 앉는 방법 중 가장 매력적인 자세예요. 만약 여성이 신발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면 그 여자가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녀가 자신의 다리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남성 여러분, 이건 청신호예요. 21번. 눈 마주치기. 눈은 영혼의 창이고 의사소통의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눈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연인들은 확대된 동공을 보기를 바라며 서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끌릴 때 동공이 정상 상태보다 최대 4배까지 커지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매우 쉬워요. 그런데 사람이 화가 나면 동공이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눈이 구슬처럼 반짝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눈 맞춤이 있고 각각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해독하는 방법을 안다면요.
눈 맞춤 회피하기.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부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저 불편함의 표시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종종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옆을 봅니다. 뚫어지게 쳐다보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위협하고 불편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눈을 피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표시로 보일까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을 피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쓰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눈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